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례, 여러분 사례는 뭡니까? 사례는 어떤 사건들의 예시, 어떤 바람직한 국토 개발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여러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바람직한 국토 개발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요 그림을 잡으면 먼저 아래 있는 그림 있죠. 어느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터널을 뚫고 있죠. 터널을 뚫어서 이제 아마 뭐 사람들의 교통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터널에 대한 찬성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반대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자, 이곳의 이런 문제들의 어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거꾸로 수업을 다 듣고 내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친구들과 토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국토개발에 한번 사례를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 시골 마을은 아주 멋진 좋고 동물들 살아가는 습지가 있었습니다. 이 습지에 먹이가 많기 때문에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습지는 물이 많다 보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별로 뭐 밭을 가꿀 수도 없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곳에다가 논이라든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흙으로 매립해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네, 환경이 훼손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식물이 살던 습지의 규모도 점점 줄어드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런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제활동 하기에는 용이한 곳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 지역의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을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네, 이 지역은 예전에 습지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이제 여기를 개발을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논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용이해졌죠. 용이해지니까 그런 곳을 다시 환경보전지역으로 하면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환경보전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살짝 멈추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까? 자, 이제 요 지역 사람들은 이런 지역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되니까 결국 정부는 환경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 토론회를 연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거친다라는 거죠. 자, 주민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왜? 개발을 환경보전지역이 되면 더 이상의 농사라든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못 짓거나 혹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뭐 비용을 대신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토론회가 한 번으로 안 끝나겠죠. 여러 번 거쳐서 결국 주민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 뭘로?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고 나니까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러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어떤 경제적으로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아주 서로 도움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우포늪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우포늪 가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은 여기에 여러 번 가봤는데 아주 아름다운 습지가 우거져 있다. 그 물이 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런 습지가 다 우거져 있고, 그 사이에 여기 이 어부입니다. 이분이 그냥 모델이 아닙니다. 요 속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보존 지역이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선생님이 갔을 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럼 관광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처음에 이렇게 환경 보존 지역에 진행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점차 이제 오히려 이런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친환경,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결과 현재 우리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그러면 이런 우포늪 위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과제 조사 과제예요. 우포늪 위에도 이렇게 어떤 친환경적으로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개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조사 꼭 해오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과거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여러 환경 파괴라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환경의 파괴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왔습니까?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 환경 또한 결국 인간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요즘부터의 국토개발은 같이 자연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꼭 명심을 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꼭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재미 곱하기 한번 볼까요? 재미 곱하기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동물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지를 한번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노루가 떨고 있습니다. 왜? 차들이 빨리 지나가니까 옆에 있는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산과 산 사이에 옛날에는 뛰어다니는데 찾기를 내니까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육교형 생태 통로. 요거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많이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본 적 있나요? 자, 비슷하게 또 기차가 지나가기에 건너편으로 가기가 너무 위험해요 하면서 노는 게 이런 터널형 생태 통로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둑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가두기 위해서 높에 이렇게 둑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수중 생태 통로를 쫙 해서 그 물고기들이 이동하기 좋은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간 환경이 조화로운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친환경 개발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환경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과제 조사 뭐라고? 성공적인 친환경 개발 사례 조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참, 그리고 조사하면 인터넷에 쳐가지고 꼭 비슷한 것만 또 순천만 조사할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우리 가까운 부산 지역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가까운 경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지역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찾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꼭 한번 인터넷에 그냥 친환경 개발 쳐가지고 노는 것만 검색하지 말고 그 검색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세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 부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은 우리 지역에 이 남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대연동이나 수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동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수업에 임했으면, 이런 조사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